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무리함수에서 무리함수 그래프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냥 하나의 식이 아니라 두 개의 무리함수의 합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해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자, y 이퀄 루트 x 플러스 2의 그래프 이거 그릴 수 있죠. y 이퀄 루트 2 마이너스 x의 그래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이것을 x축 y축에다가 나타내 보면 꽁탈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에 해당되는 꽁탈이 자, 이쪽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는 2,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0일 때는 두 개의 그래프가 루트 2에서 이렇게 만나는 상태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가 될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새로운 함수인 y 이퀄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두 개의 합으로 새로운 함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의역부터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의역. 함수가 정의가 되면 그 함수가 사용되는 그 범위가 일단 제한이 될 텐데 지금 위에 있는 식의 함수는 이 왼쪽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요. 이 루트 2-x는 오른쪽에서가 정의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합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해야 될 함수의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정의가 되냐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만 정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의 형태의 무리함수는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에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리는데 자, 0일 때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더하니까 합은 0, 요 값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한쪽이 0이니까 두 개를 더해도 요 함수값에 해당되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루트 2에 해당되는 값을 두 개를 또 더하니까 여기가 2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략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데 요 함수값에다가 요 함수값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큰 값에다가 요 길이에 해당되는 만큼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서 여기다 점을 찍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대칭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점을 찍다 보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합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정의역하고 치역하고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의역은 자, x들의 집합이고 x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치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치역은 자, y들의 집합이고 y의 값은 어디서부터? 최대값이 지금 2 루트 2에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이렇게 해서 같은 값이 되는데 x의 값이 2가 될 때 요 함수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2를 갖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요 값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y의 값은 2에서부터 2 루트 2까지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최대치수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최대값은 얼마다? 그렇죠. 2 루트 2가 되고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리는 요령은 함수 단원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리는 부분을 연습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함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자, y는 루트 절대값 x-3의 그래프.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원조가 되는 그러한 어떤 함수를 찾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 x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켜서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또 원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되는 거냐면 y는 루트 x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려 볼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루트 x의 꽁타리가 원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 x의 값이 풀었을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어디에 대칭한다? x의 절대값이 있으면 그렇죠. y에 대칭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요 두 개의 그래프가 y 콜 루트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다 그냥 바로 그려볼게요. 얘가 1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y 콜 루트의 절대값 x-1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y 콜 루트의 x의 절대값 x가 되어 있는 이러한 식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x가 절대값이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칭성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양수함수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 콜 양수인 구간에서는 루트 xx니까 2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상수인 0이 돼 버리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 볼게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 0보다 큰 하나 같은 쪽에서는 꽁타리가 원점이 되고 루트 2x는 이러한 그래프 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상수가 되겠네요. 상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우스. 항상 우리가 수식이든 함수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절대값과 가우스는 항상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우스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우스 x라고 하는 부분은 x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뭐다? 그렇죠. 정수다. 정수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수. 그리고 이것을 수직선상에다 이렇게 나타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좋다고 그랬으니까 크지 않는 쪽이니까 작거나 같은 쪽 이쪽 부분에서 제일 큰 정수를 찾는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먼저 이 안에 지금 가우스 x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 x는 정수다. 이 표현, 그러니까 정수를 기준으로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음수 쪽도 있긴 한데 일단 양수 쪽이 그리기가 좀 좋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y 콜 루트 가우스 x는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루트 x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x가 이제 1에서부터 2까지로 가게 되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때의 가우스 값은 1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왼쪽에 있는 요 정수의 값으로 가우스 값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0하고 1 사이, 1하고 2 사이 3까지만 한번 나타내 볼게요. 3까지만 나타내면 자, 첫 번째에서는 0에서부터 1까지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루트 x가 되는 거니까 1일 때 1이 돼서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되니까 꽁탈이 0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위에 해당되는 1에서 2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는 1일 때는 0이 되고 꽁타리가 1,0이 되고 2일 때 0이 돼서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음수 쪽도 유출을 할 건데 꽁탈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0에서 구멍이 뚫리는 그러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루트 안에 지금까지는 이제 1차만 했는데 이제 2차가 되는 그런 무리함수가 있는데 그러한 도형은 어떤 도형이 되고 어떤 함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원의 일부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원의 일부도 항상 2차에 대해서 다 원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루트가 이렇게 돼 있고 가장 간단한 2차식인 이런 형태. 자, 이 루트 안에가 2차식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 비슷하죠. 근데 그래프의 개형은 완전히 달라요. 자, 아래쪽은 이제 지금 추후에 그 기하를 갖다 배우는 친구들은 공부를 할 텐데 지금은 선생님이 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제곱을 하겠죠. 이렇게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1이다. 우리가 많이 봤던 도형이네요. 뭐예요? 그렇죠.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어진 원을 가지고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원이 어떤 원이냐면 x축, y축에 대해서 이러한 동그라미가 되는 그런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식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y를 구해 볼게요. y를. 그죠? 그러면 y의 제곱은 1-x의 제곱이고 그래서 따라서 y를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원래 우리가 출발할 때는 y는 루트 1-x 제곱에서 요렇게 출발해서 원을 만들었는데 다시 원을 가지고서 y를 구해서 표현을 해보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식하고 다른 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처음에 출발할 때는 플러스만 있었는데 나중에 원을 가지고서 다시 식을 계산해서 y를 표현해 보니까 마이너스까지 생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의 형태의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원의 형태가 되는데 이 주어진 식에서 이 플러스가 되는 요 부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원의 윗뚜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뚜껑, 양수 쪽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부분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 아래 뚜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윗뚜껑에 해당되는 y 콜 루트 1-x 제곱하고 아래 뚜껑에 해당되는 y 콜 마이너스 루트 1-x 제곱이 두 개가 만나야지 이 완전한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 루트 안이 2차식이 되는, 근데 2차식에서도 이쪽을 넘기면서 이렇게 x의 제곱을 y 제곱쪽 이렇게 넘기는 과정이 되니까 반드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야지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어진 식의 플러스는 윗뚜껑, 마이너스가 되면 아래 뚜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x제곱이 안에 앞에 있는 개수가 반드시 음수여야지 원이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학년 수하 단원에서 다루는 그런 함수는 원의 일부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마이너스를 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선생님이 썼던 여기 플러스인 경우에는 2차식 앞에 플러스가 되는 애는 정체가 도대체 뭔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똑같이 제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x제곱 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1이다. 이러한 식이 되겠죠. 자, 요 식은 원하고 다르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것은 이 앞에가 개수가 지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그럼 도형의 정체는 뭐냐? 이 부분은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게 되는 쌍곡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곡선이 돼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 정도로 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하를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하는 이런 도형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이 하 교재에서 제곱식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루트 안이 1차가 아닌 2차가 되면 반드시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는 그러한 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흐름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도 했듯이 자, 이 부분은 자, 원이 되는데 자,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 그죠? 그래서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는데 y의 값이 완전한 원이 아니라 윗뚜껑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림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인 그러한 원의 윗뚜껑에 해당되는 요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 부분. 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다? 그렇죠. 아래 뚜껑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x라고 하는 1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 같은 원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y-1로 할 거고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곱을 하겠죠. 그럼 y-1의 제곱 이걸 2x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역시 x제곱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왼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제 0이 되는데 자, 표준형으로 원의 형태로 바꿔볼게요. 1의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그렇죠 1,1이 되는 거고 반지름 r은 1이 되는 그런 원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식을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y 이 루트 앞에 있는 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1,1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원이 될 거고 그리고 원의 어디? 그렇죠. 아래 뚜껑.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런 원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식의 반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보면 이제 루트 안에는 y 콜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 여기에가 1차식이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로 y 콜 루트가 있을 때 2차식이 있는 이 두 가지의 무리식을 우리가 수하에서는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식에서는 꽁타를 가지고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고 얘가 2차식이 되는 경우에는 2차식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만 공부를 할 거고 그 부분은 원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에 갑자기 루트 안에가 2차식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함수의 특징인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을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제시된 그러한 무례함수의 그래프를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그러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즉 구간의 길이가 4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수 전체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어딘가에 주기 함수라든지 아니면 대칭성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뒤쪽에 보니까 역시나 어떠한 조건? 그렇죠. 이건 주기 함수의 어떤 특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칭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함수에서 선생님이 x 플러스 4와 4 마이너스 x의 차이 주기 함수와 대칭성 구분하는 방법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2에서부터 지금 2까지의 그래프에서 이 범위 안에서 자, 이 식을 보니까 루트 안에가 지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제곱이 있네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가 돼 있고 그럼 뭐다?
그렇죠. 원의 일부가 되겠죠. 자, 원의 일부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윗뚜껑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한번 찾아볼게요. 자, y-1은 루트 4-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y-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얼마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이 어디? 0,1이 되고 r은 2가 되는 그런 원의 일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중심이 여기가 2가 되고 자, 여기가 1이 되는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지금 2가 되는 조금 더 밑줄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러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원의 일부 여기는 이제 3이 될 거고 이렇게. 그죠? 자,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여기가 4가 있고 여기가 6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윗뚜껑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그죠? 하나만 더 그려 볼게요. 6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의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가 주어져 있고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 있고 자, 이 부분 자, 우함수이고 어디에 대칭? 그렇죠. y축 대칭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기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주기함수. 자, 몇 칸마다? 4칸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일단은 요 그래프는 아까 앞에서도 했었죠. 자, y equal 루트 2 마이너스 절대값 x. 자, 요 그림 먼저 한번 살짝 그려보면 자, x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디에 대칭? 그렇죠. y축 대칭으로 그리자고 했어요. 양수함수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x가 양수가 되는 즉 이쪽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을 그려서 최종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주어진 식은 자, 이쪽 부분에서 양수 쪽에서는 y는 루트 2-x가 되는 거니까 꽁타리가 어디? 그렇죠.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그려야 된다? 그렇죠. 절대값 그래프니까 x가 양수가 되는 이쪽까지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수 쪽은 그렇죠. 대칭을 시켜서 그린다고 그랬어요.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그죠. 요 놈을 이쪽으로 대칭을 해서 그래서 주어진 이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y축에 대칭을 시킬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y축에 대칭을 시켜도 지금 원래 지금 이 절대값 함수 자체가 y축에 대칭이 되니까 그냥 이 자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칭을 이용해서 그림 그린 걸로 충분히 만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칸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지금 4칸이에요. 그죠? 그래서 4칸에 대한 그림을 줬으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왼쪽으로 연장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얘가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있고 얘가 6이 있고 그죠? 요번에는 마이너스 쪽도 하나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6이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 이 라인에 루트 2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루트 2가 y절편이 지금 루트 2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주기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런 그림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무리함수의 중요한
최대 최소의 값 구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함수를 공부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최대 최소가 항상 나온다는 얘기는 최대 최소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어떤 성질, 의미만 잘 파악을 한다면 최대 최소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이 무리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일단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무리함수네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는데 최소값에 대한 정보를 주었을 때 나머지 미지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주어진 정보가 정의역이 지금 일부만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는 안전하게 다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꽁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일단 해보면 여기 0이 되는 거니까 2,2가 꽁탈이가 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어느 쪽으로?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최소값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최소값은 어디? 이 꽁탈의 요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림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축과 Y축이 있고 꽁탈이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가 지금 꽁탈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이런 식의 무리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등장인물이 뭐냐면 마이너스 1. 그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n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n이 대략 여기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n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가 지금 m하고 4로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네요. 자, 최소값이 지금 어디냐면 x의 값이 n일 때 최소값이 4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4는 루트 6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2는 루트 6 마이너스 3n이 되고 따라서 3n은 6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4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n은 얼마다? 그렇죠. 3분의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n 값을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부분 이제 최대값은 최대는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최대 값 m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대값 m은 얼마 된다? 루트.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9 플러스 2가 돼서 5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어떤 최대 최소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주어진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각형, 그죠? 삼각형, 뭐 사각형, 직사각형 등등등등 이러한 어떤 다각형에 대한 넓이와 그 다음에 원, 그죠? 그 다음에 원의 일부인 부채꼴 이런 정도에 대한 넓이를 계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런 무리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런 넓이를 계산한다. 지금 현재 1학년 수준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나중에 이제 미적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 그때는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원에서는 절대로 이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냐면 두 개의 어떤 무리함수를 가지고서 평행 이동해서 폭이 똑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려 붙이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을 계산할 수 있냐면 모든 부분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잘려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의 넓이를 갖다 계산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오려 붙이기를 하냐면 다각형의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같게끔 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라서 이쪽에다 갖다 채우는 거예요. 오려서 이따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하는 다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오려 붙이기를 항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1학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에서 어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라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오려 붙여서 다각형의 형태로 만든다, 이러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오려서 붙일 것인가, 이제 그런 쪽에다가 아이디어를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오려 붙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왼쪽에 있는 식은 꽁타리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이 지금 루트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1,0이 될 거고, 자,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꽁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1,0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축, 자, 이쪽 부분, 그 다음 두 곡선, 그 다음에 Y가 루트 2예요. 그러니까 루트 2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냐면, 자, 이쪽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기했듯이 오려 붙이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어떤 부분을 잘라서 붙여야지 그래프의 개형이 다각형이 돼서 넓이를 구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좀 전에 해봤지만 이렇게 교점에 해당되는 요 값을 찾아보면 지금 요 값이 이 길이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이 돼서 여기는 실제로 해보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오려 붙이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넓이는 지금 현재 수하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왼쪽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평행 이동을 해서 겹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즉 이 부분이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쪽 부분을 오려 붙여서 이쪽에다 갖다 채우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채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글뱅이와 여기 세모의 합은 이쪽 동글뱅이와 세모의 합, 즉 어떤 부분, 그렇죠,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리함수에서의 둘러싸인 부분의 곡선의 넓이는 뭐한다? 그렇죠, 오려 붙이기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아이디어를 찾는데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 이 부분은 루트 2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2 루트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